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현준 과장이 준비한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발상 투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행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현준 과장이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원유에 대한 어떤 직접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정유화학업종, 태양광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뭐 태양광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았고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사실 근데 저는 오늘은 좀 조심스러워요. 예. 은행업종이 워낙에 올해 흐름이 좀 좋지 않아갖고 사실 이게 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금융주는 좀 안정적이다 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올해는 그 얘기도 정말 무색할 정도로 참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나오셨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지지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항상 뭐 지지하지 않은. 예. 너무 재밌게 예. 아침부터 오늘 좀 즐겁게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제가 좀 상대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뭐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OCI 이거 사야 된다.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석에서는 정말 세게 얘기하거든요. 사석에서는 이게 OCI 사 그냥 막 이러고 막 너 안 사면 너 나랑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막 이러고 너 나랑 이제 인연을 끊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석에서는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야 무슨 태양광이냐. 무슨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먹는데 보통 이제 역발상 투자를 사실 많이 꺼려하는 게 사실이죠. 시장의 대세 투자는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 그 대장주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역발상 투자라는 게 좀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 그대로 역발상 투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업종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업종들에 대해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외로운 감도 있겠지만은 기업 가치에 대한 정밀한 분석만 있다면은 해당 기업들을 정말 싸게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가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투자법을 추구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역발상 투자, 제가 말씀드리는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저희 은행업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안 좋은 업종이죠. 지금 뭐 먼저 낙폭이 이제 일단 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연말 배당락이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배당 규모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배당락도 좀 크게 발생하면서 좀 자연적으로 주가가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3개월 가까이 좀 회복을 못하고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가 진짜 배당 매력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상 기업들이 배당락 이후에 한 두세 달 지나면서는 거의 회복 시세를 보여주는 게 보통 케이스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코스피가 최근에는 2,000선 돌파하면서 증권주가 굉장히 잘 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때도 동조하지 못한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은행주 하락의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NIM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투자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또 뉴스 같은 것도 신문 뉴스 경제신문 보게 되면 NIM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게 NIM이라는 게 Net Interest Margi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순이자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빼면은 돈은 5% 받고 빌려주고 예금은 돈 받는 거는 이제 4%에 받으면은 1% 정도 그 차익이 남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은행이 수취하는 이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사실 뭐 지금 뭐 다양한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이 뭐 이자 장사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가장 주된 이익은 NIM입니다. 2014년 기준에 은행업종 총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게 28조 원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순이자 이익이 23조 원. 근데 비이자 이익이 4조 8천억 원인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순이자 이익이 82% 그리고 비이자 이익이 18%로서 그러니까 은행이 하고 있는 뭐 여타 뭐 특히 이제 뭐 신용장이라든지 이제 수출입 거래 하시는 분들은 뭐 신용장 거래 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LC 거래라고 하죠. 그런 거래들이라든지 뭐 개설하고 뭐 또 이런 계좌 개설이라든지 뭐 결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NIM 부분이 전체 이익의 82%를 차지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NIM의 상승과 하락이 은행업 쪽의 주가를 잡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 지표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는 핀테크 얘기 나오면서 인터넷 은행이 이제 출범할 거다. 물론 아직까지 문제가 참 많지만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모바일 결제 관련해서 결제 부문 채널도 굉장히 다변화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은행주의 어떤 투자 심리에 하락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비이자 이익 부분이 18%잖아요. 근데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은행들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당장 제가 봐서 최소한 1년은 걸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들이 나왔지만은 실제 결제 부분은 이 비이자 부분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18% 내에서도 10%도 안 된다는 거는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8%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출도 아니고요. 이익의 1.8%도 안 되는 규모 때문에 은행이 빠졌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은행주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이 뭐 1.18%가 안 되는 규모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시장의 어떤 얘기가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결론으로 따지자면 NIM 때문에 이런 은행주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좀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NIM은 왜 떨어진 거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NIM은 뭐 사실 지난 4분기 때 기억하시면 2014년도 8월과 10월에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4분기 NIM 하락이 컸죠.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 개선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더 이자율 하락을 또 부추겼고 또 해외 부분에서는 중국의 지준율 기습이나 그리고 또 일본의 뭐 양적 완화라든지 유럽,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이 추가 인하 우려가 좀 더해져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지금이 사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로 오늘 은행주를 들고 왔고요. 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인데 중요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비해서 좀 비싸 보여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제로니까 2%면 사실 매파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성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디플레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진짜 10,000원 가지고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이 옛날에 1,000원 느낌처럼 들 정도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런 경제의 역동성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뭐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폭은 더 이상 뭐 0%까지 내려갈 확률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올해가 바로 그 턴어라운드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게 되시면 국고 3년물과 예대 금리 차의 움직임이 좀 나올 텐데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 뭐 이게 10년 내 최저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년간 최저 수치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국내 현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의 성장성, 역동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어떤 기준금리의 상승 가능성, NIM의 상승에 대한 기대 모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발상 투자, 오늘 이 시간에 들고 온 은행업종 전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가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로 지금 매수 접근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전략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해주시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근본 시장 조정을 기회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보시고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나금융주주하고 우리은행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금융주주하고 우리은행 이 두 종목 위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NIM에 대해서 이 은행주의 어떤 하락을 가져온 요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까지 쭉 짚어봤고요. 역발상 투자 오늘은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봤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